마트에서 소리를 치며 점원을 무시한 여자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였죠. 며칠 뒤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자 예비 며느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 김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올해도 어느새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싶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준호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였죠. 영숙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준호 왔구나. 오늘 일찍 왔네? 준호는 엄마 곁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31살 아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건 오랜만이었죠.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영숙에게 보여줬죠. 사진 속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한눈에 봐도 도시적이고 세련돼 보였어요. 이분이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서연이고 30살이에요. 영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예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죠.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영숙은 사진을 보면서도 계속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예쁘네.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엄마의 반응이 시큰둥해 보이자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그게 다예요? 저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알겠다. 좋은 분이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디서 만났어?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서연이가 혼자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커피를 쏟아서 서연이 옷에 튀었거든요.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서연이가 오히려 괜찮다고 웃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인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사과하는 마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데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뭐든 자신감 있게 해내는 스타일이죠.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어요. 자신감과 오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봐온 영숙은 때로 지나친 자신감이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걸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영숙은 문득 20년도 더 된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동네에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었죠. 남편은 대기업 다닌다며 으스대고 아내는 명품 옷만 입고 다녔어요. 처음엔 영숙도 그 부부를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게 주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빌린 돈도 갚지 않았어요. 결국 동네에서 쫓겨나듯 떠났죠.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영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 여자도 그런 사람은 아닐까? 아들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닐까?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준호야, 내 어머니, 그 친구 성격은 어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본 적 있어?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영숙은 그 짧은 침묵이 신경 쓰였죠. 그야 뭐 저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준호야,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거야. 어머니, 제 여자친구 아직 한 번도 안 만나보시고 왜 그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죠. 남편 정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영숙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호는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꼿꼿한 자세로 아내를 바라봤죠. 준호가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어. 오, 그래. 그럼 좋은 일 아닌가?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정호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죠. 정호는 아내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영숙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데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 그리고 준호 말로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당당한 사람이래. 근데 여보, 그런 말 들으면 내가 20년 전에 봤던 그 젊은 부부 생각나지 않아?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사람들. 결국 동네에서 쫓겨나듯 떠났지. 맞아. 그때도 처음엔 괜찮아 보였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남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때 일이랑 지금은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 직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긴 했지. 일단 지켜보자고.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잖아.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직접 만나봐야겠지. 근데 여보,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 준호가 벌써 마음을 많이 준 것 같던데. 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잖아. 혹시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럴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야. 당신 직감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지. 영숙은 남편의 말에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자꾸만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이는 눈빛.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 영숙은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밭일을 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머릿속 한구석엔 항상 아들의 여자친구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동네 친구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영숙과 같은 또래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죠. 둘은 동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걱정 있어? 순자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준호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사진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아이고, 그래. 근데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 직접 만나봐야지. 그렇긴 한데 그냥 느낌이 그래. 이상하게. 너도 알잖아.
2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그 젊은 부부 있었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그 사람들.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엔 동네 사람들 다 무시하고 다녔지. 결국 쫓겨나듯 떠났잖아. 맞아. 나 그때 생각나더라고. 준호 여자친구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 싶어서.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아, 너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혹시 너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닐까? 아들이 장가갈 나이니까 엄마로서 불안한 거 아니겠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냥 엄마의 불안감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 순자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 사진 속 눈빛이 자꾸 떠오른다니까. 그래도 일단은 만나봐야 알 거 아냐. 혹시 모르잖아.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들뜬 표정이었죠. 어머니, 서연이가 조만간 인사드리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 좋아. 언제 올 건데?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곧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다시 홀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저 멀리 밭이 보였습니다. 영숙과 정호가 평생을 일궈온 땅이었어요. 그 땅엔 수많은 땀과 노력이 스며 있었죠. 영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땅과 비슷하지 않을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없는 거.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일궈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만 보는 건 아닐까?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죠. 제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영숙은 몰랐어요. 이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걸. 곧 자신이 직접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지리라는 것을요. 밤은 깊어가고 영숙의 불안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준호의 여자친구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 차가운 눈빛, 지나친 자신감. 영숙은 일부러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우가 갑자기 제안했죠.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요즘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이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었죠. 외출이라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준호가 지난번에 추천해준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 가볼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은 신도시에 있는 깔끔한 곳이었죠. 입구부터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영숙은 이런 곳이 조금 어색했지만 남편과 함께라 마음이 편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우와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펼쳐보니 생소한 요리 이름들이 가득했죠.
여보, 뭐가 맛있을까? 글쎄, 파스타가 유명하다던데. 우리 그냥 추천 메뉴로 시켜볼까? 두 사람이 메뉴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약한 김준호입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 준호였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 명품 가방.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죠.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여자친구 서연. 처음 직접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준호 아니야? 정호도 아들을 발견하고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손짓으로 남편을 말렸죠. 잠깐만. 우리 있는 거 아직 말하지 말자.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고 싶어. 정호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준호와 서연을 지켜봤어요. 준호와 서연은 저 멀리 반대편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영숙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준호는 영숙을 발견하지 못했죠. 영숙은 조용히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자리 좀 덥지 않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나?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을 불렀죠. 저기요, 혹시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말이라 지금 예약이 꽉 찼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에어컨 온도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죠. 온도 조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 자리는 정말 별로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직원에게 저렇게 대하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을 달랬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금방 시원해질 거야. 우리 메뉴나 보자. 알았어. 근데 여기 서비스가 별로네. 다음엔 다른 데 가자. 서연의 말에 영숙은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아직 음식도 나오기 전인데 벌써 저런 평가를 하다니. 정호도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잠시 후 젊은 여자 직원이 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실수로 서연의 테이블에 물잔을 놓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테이블보에 물이 약간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직원은 황급히 냅킨을 꺼내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짜 조심성도 없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새 테이블보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몸 둘 바를 모르며 사과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대해야 할까요? 서연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준호가 다시 중재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죠. 별일 아니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 아니야? 영숙은 숨을 참았어요. 저게 정말 준호가 그토록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일까요? 사진에서 봤던 차가운 눈빛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저 여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테이블보를 교체하고 다시 물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조심조심 놓았죠. 서연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서연의 태도는 계속 오만했어요. 이 파스타 면은 어떤 걸로 만드는 거예요? 수타면이에요? 네, 저희 주방에서 직접 만든 수타면입니다. 직접 만든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먹어본 것만큼 맛있을까?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 셰프님이 이탈리아에서 오래 수련하셨습니다.
맛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맛없으면 바로 말할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모든 말투와 행동이 타인을 무시하고 있었죠. 특히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숙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죠. 여보, 진정해. 일단 끝까지 보자. 저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영숙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들이 저런 여자를 사랑한다니. 영숙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도 서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파스타예요? 양이 너무 적은데요. 이 가격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손님,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적정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시면 추가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추가 주문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너무 적다는 거죠. 다른 레스토랑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주던데.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을 달랬어요. 서연아, 먹어보니까 맛있잖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양도 중요하지. 영숙은 자신의 파스타를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서 들리는 서연의 목소리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식사 중에도 서연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 면이 너무 무르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별로다. 준호는 그때마다 서연을 달랬지만 영숙이 보기엔 아들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오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평소답지 않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화를 냈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여기 서비스가 별로라는 거잖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다음부터는 내가 레스토랑 고를게. 당신이 고르면 매번 이래.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죠. 여보, 우리 나가자. 더는 못 보겠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우도 조용히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은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영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온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본 게 맞지? 저 여자 정말 저런 사람이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봤어.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심했어. 어쩌면 좋아. 준호는 저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아내를 꼭 안아줬죠. 일단 준호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본 걸 말이야. 그래야겠지. 근데 준호가 믿어줄까? 저 여자한테 푹 빠진 것 같던데. 그래도 말은 해야지. 우리가 부모잖아.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사진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함부로 대했죠. 영숙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준호도 그리고 자신들도 평생 고생할 게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준호가 믿어줄까? 영숙은 손을 꼭 쥐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봤던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차갑게 직원을 대하던 목소리, 불만 가득한 표정,
준호를 향한 짜증, 모든 게 영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준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오늘 본 걸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아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봤던 서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부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어젯밤 일을 다시 떠올렸죠. 여보, 어젯밤에 본 거 계속 생각나?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직원들한테 대하던 그 태도가 자꾸 떠올라. 우리 준호가 저런 사람을 좋아한다니.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한번 본 걸로 단정 짓기는 이르잖아. 그래야겠지.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자였죠. 여보세요, 순자야? 영수가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가게 계산대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거든. 그런데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너 혹시 시간 있어? 한두어 시간만 도와줄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순자는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정말? 고마워. 옛날에 우리 같이 일할 때 너가 계산대 잘했잖아. 걱정 마, 금방 갈게. 영숙은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정호에게 사정을 말하고 순자네 마트로 향했죠. 순자네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혼자 정신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왔구나. 정말 고마워. 순자는 땀을 닦으며 반가워했어요. 마트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죠. 괜찮아. 내가 계산대 볼게. 너는 매장 관리해. 그래, 고마워. 계산대는 예전이랑 비슷해. 바코드만 찍으면 돼. 영숙은 계산대 뒤에 섰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계산대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영숙은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트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저기요. 급한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연이었습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긴 생머리, 세련된 옷차림.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표정은 몹시 급해 보였어요. 저 여자,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다. 영숙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하지만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죠. 서연은 영숙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당연했어요. 서연은 영숙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모르는 척해야 해. 저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어. 영숙은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줄을 서주시면 곧 계산해 드릴게요. 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계산대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계산대가 하나뿐이라서요. 아, 진짜. 차는 고장나지. 면접 시간은 촉박하지.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짜증을 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도 저랬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영숙은 앞 손님들을 재빨리 계산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차례가 왔어요.
서연은 생수 2병과 간단한 간식거리를 계산대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영숙은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 애가 정말 우리 준호 여자친구구나. 바로 눈앞에 있네. 총 7,500원입니다. 네. 서연이 무심하게 카드를 건넸어요. 그런데 카드 단말기가 일시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다시 시도했죠. 죄송합니다. 단말기가 잠시 오류가 나서요. 다시 해볼게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마트예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네.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숙은 황급히 단말기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잘못 누를 뻔했죠. 진정해. 일단 참아야 해. 다행히 2번째 시도에 성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급한 사람 있는데. 영숙은 봉투에 물건을 담아 건넸어요. 서연은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영수증 좀 볼게요. 서연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계산대로 왔죠. 이거 봐요. 생수가 3병으로 찍혔는데 전 2병만 샀거든요. 영숙은 깜짝 놀라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분명 2병만 계산했는데 영수증엔 3병으로 나와 있었죠. 손이 떨려서 바코드를 실수로 2번 찍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바로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실수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뒤에 기다리던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환불 처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조금 헤맸죠. 서연은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빨리 좀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급하다니까요. 면접 시간 늦으면 어떡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영숙의 손은 더욱 떨렸어요. 겨우 환불 처리를 마치고 차액을 돌려줬죠. 여기 2,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서연은 돈을 받아들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동네 마트는 정말 수준이 떨어지네요. 아줌마, 일 제대로 배우세요. 이러니까 동네 마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마트를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뒤에 기다리던 동네 사람이 영숙을 위로했어요. 영숙이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애들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 여자가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서연이 나간 후에도 영숙은 계산대를 지켰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죠. 어제 레스토랑에서 본 게 확실해. 똑같은 얼굴, 똑같은 태도. 영숙은 손님을 계산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런 동네 마트는 수준이 떨어진다. 아줌마, 일 제대로 배우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 말들. 영수가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아까 그 손님 정말 심했어. 너 잘못도 아닌데 저렇게 몰아붙이다니. 괜찮아, 순자야. 손님이니까.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이 자신을 대하던 태도가 자꾸만 떠올랐죠. 근데 영수가 너 표정이 안 좋아. 혹시 아는 사람이야? 순자의 물음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영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순자에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죠. 1시간쯤 더 지났을 때 순자의 다른 직원이 도착했어요. 병원 다녀온 직원이었죠. 미안해요, 영숙 씨. 늦게 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셨어요? 배탈이 나서 고생했어요. 이제 좀 나았어요. 영숙은 계산대를 넘겨주고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갈게. 힘든 일 있으면 또 연락해. 그래, 영숙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넘겼어. 영숙은 마트를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죠.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애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여보 왔어? 순자 일 잘 도와줬어? 영숙의 표정을 본 정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서연이를 봤어. 뭐? 서연이를? 응. 순자네 마트에 왔었어.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당신을? 응. 나를 그냥 동네 마트 아줌마로만 본 거지. 자기 남자친구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영숙은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서연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여보, 나 정말 충격이었어. 어제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 직접 당해보니까 더 심했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더라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는 아내를 꼭 안아줬죠. 여보, 진정해. 일단 앉아서 차라도 마시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영숙은 차를 마시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실수로 생수를 한 병 더 찍었는데 그걸 환불해 주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 그랬더니 빨리 좀 하라. 일 제대로 배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갈 때는 이런 동네 마트는 수준이 떨어진다고까지 했어. 믿을 수가 없네. 그게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나도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 직접 당하고 나니까 확실해졌어. 저 애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야.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글쎄, 말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가 서연이를 정말 좋아하잖아. 우리가 서연이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의심할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상견례도 아직 안 했잖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여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저런 사람이면 빨리 준호를 말려야지. 알아. 근데 섣불리 말했다가 준호랑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자. 다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는 마. 알았지? 응, 고마워. 며칠이 지났어요. 영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 계속 서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장을 보러 갈 때도, 밭일을 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머릿속 한구석엔 항상 그 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준호 왔구나. 밥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영숙은 아들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준호야, 서연이는 요즘 어때? 좋아요, 어머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성격은 어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글쎄요. 저한테는 잘해줘요. 저한테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대한다는 건 결국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는 뜻이었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요. 어머니,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웃을 수가 없었죠. 이미 만났어, 준호야.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정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준호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서연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만큼만 대한대. 그럼 역시 맞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상견례 날짜가 언제래? 다음 달 초라고 했잖아.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상견례 자리에서 서연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데 여보, 그날까지 당신이 견딜 수 있겠어? 견뎌야지. 준호를 위해서라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밭이 보였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이었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맺고 소홀히 하면 황폐해지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해도 속이 썩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야. 영숙은 그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견례까지는 참고 기다리기로.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 준호 여자친구를 마트에서 만났다. 나를 동네 마트 아줌마로만 봤고 함부로 대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아직 준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상견례 때까지 지켜보련다.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서연이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기를 닫고 영숙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상견례 날짜 확정됐어요. 다음 달 5일 저녁 6시예요. 신도시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알았어, 준호야. 어머니, 서연이 부모님도 오세요. 좋은 분들이래요. 좋은 분들이라. 과연 그럴까?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달력을 봤어요. 상견례까지 2주 정도 남았죠. 여보, 상견례 날짜 나왔대. 다음 달 5일이래.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응. 그날 확실하게 보고 결정해야겠어. 영숙은 각오를 다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하지만 영숙은 몰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상견례 날짜가 확정된 후 영숙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죠. 마트에서 서연에게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동네 마트는 수준이 떨어진다. 아줌마, 일 제대로 배우라.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저 애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 상견례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여보, 또 못 잤어? 응. 자꾸 그 일이 떠올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상견례 때 확실히 보고 결정하면 돼. 알아. 근데 여보, 만약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연이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땐 준호한테 말해야지. 더 이상은 안 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점심때쯤 영숙은 집 정리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준호가 며칠 전에 보내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준호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카페에서 웃고 있는 서연, 공원에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영숙은 손을 멈췄어요. 명품 가방을 든 서연, 긴 생머리, 세련된 옷차림,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이게 영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마트에서 자신에게 갑질했던 바로 그 여자. 얼굴도 똑같고 가방도 똑같고 머리 모양도 똑같았어요. 맞아. 틀림없어. 영숙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였지만 마트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봤죠. 그리고 이 사진과 비교해 보니 100% 확실했습니다. 준호의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영숙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 여자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여보, 영숙은 거실로 나갔어요. 정우가 TV를 보고 있었죠. 왜 그래? 울었어? 정우는 아내의 빨간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사진 봤어. 준호가 보내준 사진. 그래서? 확실해. 마트에서 나한테 갑질한 그 여자가 서연이 맞아. 100% 확실해. 영숙은 사진을 정우에게 보여줬어요.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이랑 마트에서 본 여자랑 똑같아? 응. 얼굴도 똑같고 입고 있던 옷도 비슷해. 특히 이 가방. 마트에서 들고 있던 거랑 똑같아.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정말로. 응. 준호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야. 자기 남자친구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영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아내를 꼭 안아줬죠. 여보, 진정해.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상견례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확실해지니까 더 괴로워. 차라리 지금 준호한테 말해버릴까?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준호는 믿지 않을 거야. 증거도 없고. 증거? 그래. 우리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준호는 서연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상견례까지 기다리자. 그 자리에서 서연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그때 준호도 직접 보게 될 테니까. 만약 상견례에서 서연이가 조심하면? 우리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보, 사람의 본성은 쉽게 숨길 수 없어. 특히 긴장하는 자리에서는 더 그래. 상견례 자리에서 뭔가 실마리가 나올 거야. 그럴까? 그럴 거야.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자.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았어. 상견례까지 참고 기다릴게. 하지만 여보, 만약 그날도 아무 일 없으면? 그땐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본 것, 겪은 것을 준호한테 다 말하는 거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땅을 만지작거리며 잡초를 뽑았죠.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땅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주지. 하지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때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상견례 장소 확인하려고요. 신도시 한정식 집 아시죠? 응, 알아. 서연이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신대요. 어머니, 아버지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도 기대하고 있어. 어머니, 그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서연이 부모님이 좀 격식을 중시하신대요. 알았어, 준호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정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서연이 부모님이 격식을 중시한대. 그래, 그럼 우리도 단정하게 입고 가야겠네. 응. 근데 여보, 괜히 긴장되네. 서연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글쎄, 딸이 저러니까 부모도 비슷하지 않을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았죠. 상견례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영숙은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옷을 골랐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본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투박한 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난 이대로도 괜찮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영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며칠 후 친구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영숙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했죠. 영숙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준호 상견례가 곧 있어. 어머, 그래? 축하해. 근데 왜 표정이 그래? 글쎄, 준호 여자친구가 좀 걱정돼서.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영숙은 순자에게 레스토랑과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죠. 뭐? 그 손님이 준호 여자친구였다고? 응. 나중에 사진 보고 알았어. 아이고, 그럼 어떡해.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그래서 상견례가 걱정되는 거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아, 너무 걱정하지 마. 상견례 자리에서 그의 본 모습이 나올 거야. 그럼 준호도 알게 되겠지. 그럴까? 그럴 거야.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어. 특히 긴장하는 자리에서는 더 그래. 영숙은 순자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별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군데. 상견례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 꼭 얘기해줘.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제발,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영숙은 조용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준비한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호도 양복을 꺼내 다림질했죠.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근데 자꾸 긴장되네. 나도 그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여보, 우리 각오 단단히 해야 해. 만약 서연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거야.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 전날 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서연을 다시 보게 되겠죠. 그것도 며느리 후보로. 내일은 어떻게 될까? 서연이가 어떻게 나올까? 준호는 뭐라고 할까?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발, 제발 내가 틀렸기를. 서연이가 좋은 사람이기를.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영숙은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마트에서 직접 당한 사람으로서.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죠. 한숨도 못 잔 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여보, 일어났어? 정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응, 잠을 못 잤어. 나도 그래. 오늘 저녁이 되면. 응, 모든 게 결정되겠지. 두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상견례는 저녁 6시였죠. 아직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영숙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여보, 밥 좀 먹어. 안 먹으면 저녁에 힘들어. 응, 알았어. 영숙은 억지로 밥을 떠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준호한테 미리 얘기하는 게 어때? 영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지금 말하면 준호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오늘 저녁에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게 나아. 그렇긴 한데 너무 불안해. 나도 그래. 하지만 참아야 해. 오전 10시쯤 영숙은 밭으로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었죠. 흙을 만지며 잡초를 뽑았어요.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서연이를 다시 보게 돼. 그 애가 어떻게 나올까? 영숙은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점심때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야. 저녁에 제가 5시 반쯤 모시러 갈게요. 준비 많이 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알았어, 준호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긴장하실 거 없어요. 서연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가 어머니 아버지 뵙고 싶어 한대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이가 나를 기대한다고?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준호야, 서연이가 우리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아니요, 한 번도 못 뵀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도 서연이 사진 보셨잖아요. 예쁘죠?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트에서 봤던 서연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준호야, 어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서연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 예를 들어 식당 직원이나 가게 점원 같은 사람들.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사람은 약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잖아. 준호는 또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가끔 좀 까칠할 때는 있어요. 까칠하다고? 네. 서비스가 안 좋으면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호는 서연의 행동을 직설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영숙이 본 건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함이었어요. 준호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랑 무례하게 대하는 건 다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무례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오늘 저녁에 잘 지켜보자는 거야. 어머니, 혹시 서연이한테 선입견 같은 거 가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준호야. 어머니가 왜 그러겠니?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준호랑 통화했어? 정우가 물었어요. 응. 근데 여보, 준호가 서연이를 정말 좋아하나 봐. 내가 조금만 서연이 얘기 꺼내도 바로 방어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야. 준호가 오늘 저녁에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볼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오후 2시쯤 영숙은 옷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단정한 한복을 꺼냈죠.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본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입으면 될까? 좋아. 품이 있어 보여. 서연이 부모님은 어떤 옷 입고 올까? 글쎄, 아마 화려하게 입고 오지 않을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4시쯤 영숙은 화장을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여보, 립스틱 이거 바르면 어때? 좋아. 예쁜데. 영숙은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을 멈췄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여보, 나 떨려. 나도 그래. 만약 오늘 서연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바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본 것, 당한 것을 다 말하는 거지. 준호가 화내면 그래도 해야 해.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시가 되자 영숙과 정호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여보, 시간이 안 가네. 나도 그래. 마음이 조급해. 여보, 우리 각오 단단히 해야 해. 오늘 뭐가 나와도 흔들리면 안 돼. 알아. 준비됐어. 5시 20분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온 것 같아. 영숙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여보, 이제 시작이야. 응. 힘내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준호야, 어서 와. 어머니, 아버지. 준비 다 하셨네요. 와, 정말 멋지세요. 고맙다, 준호야. 그럼 출발할까요? 시간이 좀 있긴 한데 미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세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준호가 운전석에, 영숙과 정호가 뒷자리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서연이를 다시 만나는구나. 며느리 후보로. 준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뒷자리가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응, 알았어. 서연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대신 말했죠. 그래, 기대할게.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숙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오늘 서연이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를. 그래야 준호도 깨달을 테니까. 차는 신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한정식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차 안의 침묵은 무겁게 흘렀습니다. 영숙은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제 곧 모든 게 시작되겠지.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외관의 건물이었죠. 입구부터 세련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시죠. 준호가 앞장서서 차에서 내렸어요. 영숙과 정호가 뒤따라 내렸죠. 와, 정말 멋진 곳이네. 정호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네, 신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 집이래요. 서연이가 추천해줬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손님이시죠? 입구에서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김준호 예약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한옥 스타일의 방들이 보였죠. 여기입니다.
직원이 큰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과 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영숙은 서연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오늘 서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하고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공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게 마트에서 나한테 갑질했던 그 여자 맞나? 영숙은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마트에서 들었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서연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어서 오세요. 저는 서연이 아버지 서진수입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정호가 악수를 받았어요. 저는 서연이 어머니 박미경이에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화사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진주 장식이 달려 있었죠. 값비싼 귀걸이와 목걸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영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어머님 한복 정말 단정하시네요. 전통미가 느껴져요. 박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죠. 단정하다는 말 뒤에 소박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영숙과 정호가 한쪽에, 서연과 서연의 부모님이 반대편에 앉았죠. 준호는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죠? 우리 서연이가 고른 곳이에요. 박미경이 밝게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죠.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안목이 좋았어요. 뭐든지 제일 좋은 걸 골라요. 박미경은 계속 딸 자랑을 했어요.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게 나오네요. 박미경이 감탄했어요. 여기는 신도시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이래요. 그만큼 음식도 좋죠. 서진수가 말했어요. 은근히 자기들이 이런 곳에 자주 온다는 뉘앙스였죠. 그렇군요. 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사세요? 박미경이 물었어요. 동네에 살아요. 조용한 곳이죠. 영숙이 대답했어요. 아, 시골 쪽이세요? 뭐, 그런 셈이죠.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머님도 그런 쪽이신가 봐요. 전원생활 좋죠. 박미경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도시 사람으로서의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영숙은 그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정호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아줬죠. 저희는 신도시 중심가에 살아요.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든지 다 가까이 있고. 그렇군요. 저희 남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이죠. 박미경이 남편 자랑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정호가 짧게 맞장구 쳤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박미경이 물었어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은퇴했고요. 정호가 대답했어요. 아, 공무원이셨구나. 안정적이긴 하지만 돈은 많이 못 모으시죠? 박미경의 말에 영숙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너무 직설적이고 무례한 질문이었죠.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벌었습니다. 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요? 저는 그냥
집에서 밭일 조금 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유기농 채소 키우시는 분들 많던데 혹시 그런 거 하세요? 아니요.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박미경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아닌 것 같았죠. 서연은 내내 공손하게 앉아 있었어요. 가끔 영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영숙은 그 미소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예의 바른 얼굴 뒤에 마트에서 봤던 그 차가운 모습이 숨어 있다니. 어머님, 준호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어머님, 아버님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서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준호 만나고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집안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연의 말에 박미경이 웃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준호 씨 정말 좋아해요. 맨날 준호 씨 얘기만 해요. 그렇습니까? 영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계속 진행됐어요. 박미경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우리 서연이가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회사도 괜찮은데 다니고요. 그렇군요. 준호 씨 회사도 좋다던데 둘이 맞벌이하면 살기 괜찮겠어요. 그렇겠네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서연이가 신도시에 집 하나 있긴 한데 결혼하면 더 큰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박미경은 은근히 딸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했어요. 서연이가 집이 있어요? 정우가 물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사줬어요. 투자용으로요. 요즘 집값 오르잖아요. 서진수가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영숙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계속 경제력을 과시하는 게 느껴졌죠. 준호 씨도 집 마련 계획 있으세요? 박미경이 물었어요. 네,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힘들겠어요.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미경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영숙은 그 질문에 불쾌함을 느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울 겁니다. 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공무원 연금으로는 좀 힘드시겠어요. 박미경의 말에 서진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박미경은 개의치 않았어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서연은 여전히 공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죠. 저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네. 마트에서는 완전히 달랐는데. 영숙은 서연을 계속 지켜봤어요. 뭔가 본 모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박미경이 또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요즘 세상 참 험악해요. 며칠 전에도 뉴스 봤는데 길거리에서 시비 붙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박미경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사람들 너무 각박해졌어요. 서진수가 맞장구 쳤죠.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들겠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일하잖아요. 박미경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죠. 서비스업 종사자들 정말 힘들죠.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아줬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손님들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따지고. 서연이 말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 입으로 저런 말을 하네. 본인이 마트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영숙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공손한 표정이었죠. 우리 회사 직원이 고객 응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간 적도 있어요. 서진수가 말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요. 손님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서 요즘은 직원 교육할 때 악성 고객 대응법도 가르친대요.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정호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참아라는 신호였죠. 그래도 직원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그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실수하면 안 되죠. 프로답게 일해야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프로답게 일해야 한다고? 그럼 나는 프로답지 못했다는 거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아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줬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영숙을 보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직원이 다음 요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메인 요리 나왔습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요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서연 쪽으로 국물이 약간 튀었습니다. 아, 서연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황급히 냅킨을 꺼냈어요. 그 순간 영숙은 긴장했어요. 지금 서연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서연은 잠시 얼굴을 굳혔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죠.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나갔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서연은 지금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분명히 화가 났는데 우리 앞에서 참고 있었어요. 역시 연기였어. 저렇게까지 참는 걸 보니. 서연아, 옷에 안 묻었어? 박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밖에 안 튀었어요. 에이, 이 집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됐나 봐. 이렇게 비싼 집이 말이야. 박미경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서연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목소리엔 억지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정호의 손이 영숙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영숙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준호는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어머니가 너무 조용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준호야. 영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계속 진행됐어요.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영숙과 정호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후식으로 과일과 차가 나왔어요. 박미경이 차를 마시며 다시 말을 꺼냈죠. 그나저나 요즘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아요. 며칠 전에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진수가 물었어요. 아, 길에서 손님이 점원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박미경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영숙은 온몸이 굳어졌어요. 정호도 긴장한 표정이 됐죠. 뭐 있었는데? 박미경이 물었어요. 아, 그냥 동네 마트에서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영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호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부모님이 너무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준호가 물었어요. 서연은 영숙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입을 열기 시작했죠. 며칠 전에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죠. 계산대에 있던 아줌마가 일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바코드도 제대로 못 찍고 단말기도 제대로 못 다루고 급한데 자꾸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정말 짜증났어요. 박미경이 맞장구 쳤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한마디 했죠. 일 좀 제대로 배우라고.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박미경이 딸을 감쌌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갈 때 말했죠. 이런 동네 마트는 진짜 수준이 떨어진다고. 사실이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영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모두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죠. 어머니? 정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네, 어머님?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 동네 마트가 어디였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순잔의 마트요. 왜 그러세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숙을 바라봤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 계산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영숙의 말에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죠.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네. 서연은 겨우 소리를 냈어요. 내가 그날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서연 씨 본인이 온 거야.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때 그분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와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야, 일주일 전에 서연이가 그 마트에 왔었어.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연이가 어머님인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몰랐죠.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를 그냥 동네 마트 아줌마로만 봤죠. 자기 남자친구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단말기가 오류가 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게 무슨 마트냐,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실수로 생수를 한 병 더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환불해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빨리 좀 하라, 일 제대로 배우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리고 나갈 때는요? 이런 동네 마트는 수준이 떨어진다. 아줌마 일 제대로 배우라고 했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앉아 있었죠.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 전주에 저희 부부가 레스토랑에서 둘을 봤습니다. 네.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일부러 숨어서 지켜봤어요.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우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레스토랑에서 서연 씨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습니다. 물을 조금 흘렸다고 면박을 주고 음식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아버님, 우리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박미경이 발끈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우리 서연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해가 아닙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도 봤어요. 직원이 국물을 흘렸을 때 서연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명히 화났는데 참더군요. 우리 앞에서만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준호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준호야. 그동안 우리가 지켜봤어. 서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결론은 서연 씨는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어. 어머님, 박미경이 소리쳤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정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했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정우는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제 아내를 무시했어요. 동네 마트 아줌마라고. 일 제대로 배우라고.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진수와 박미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이 동네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미경과 서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평생 성실하게 일궈온 사람입니다. 이 땅도 손수 일궈서 모은 거예요. 정우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 씨, 당신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마트 계산대에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아버님,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겉만 보고 가볍게 여긴 발걸음이 결국 당신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정우의 말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당신이 저를 몰랐던 건 당연해요.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해요. 그게 시어머니든 동네 마트 아줌마든 식당 직원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서연이가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대한다는 거요. 저도 봤어요. 회사 회식 때도 그랬고, 식당 갈 때도 그랬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잘해줘서, 사랑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근데 어머니가 당하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충격이에요.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다니. 자기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박미경도 당황해서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서연 씨.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니까 존중하고
동네 마트 아줌마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머님, 제발. 서연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서연 씨.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과 화장으로 얼룩져 있었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한테 말할게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미안해. 준호야, 나도 이제 봤어. 너의 진짜 모습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준호야, 나 변할게. 정말 변할게. 사람은 쉽게 안 변해. 30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여기까지야. 준호야, 제발. 서연이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늦었어. 박미경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작 마트 계산원한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고작이라고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에게는 고작일지 몰라도 우리 아내한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들은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는 당신 딸이 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연 씨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요. 서진수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떠나겠습니다. 여보, 박미경이 남편을 불렀지만 서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소. 가시죠. 서진수는 울고 있는 딸을 일으켰어요. 서연아, 일어나. 가자. 아빠.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박미경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죠. 세 사람은 방을 나가기 전에 멈춰 섰어요. 서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세 사람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영숙, 정호, 준호만 남았어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영숙은 아들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괜찮아, 준호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아니야, 준호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정호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준호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는 걸. 준호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준호야. 어머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영숙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영숙은 집에서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그날 저녁 이후 준호는 매일 집에 들렀어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준호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풍경이 보였죠.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 서연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 네. 문자로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만나자고도 하고.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저는 답장 안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힘들지? 솔직히 힘들어요. 사랑했으니까. 근데 어머니, 그날 어머니 눈물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 봤는지.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준호야, 너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됐어. 앞으로는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렴.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며칠 후 친구 순자가 영숙을 찾아왔어요. 영숙아, 그날 상견례 어떻게 됐어? 걱정했잖아. 순자야, 앉아. 차 한잔 할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영숙은 상견례 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죠.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준호가 서연이랑. 잘했어, 영숙아. 그런 며느리들이면 평생 고생이야.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영숙아, 너 마음은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긴 했지. 근데 순자야, 지금은 속이 후련해. 제대로 말한 것 같아서. 그래, 잘한 거야. 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 너를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없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후배 한 명이랑 가끔 점심 먹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준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사이인데요. 근데 이번엔 천천히 보려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부터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했어. 천천히 봐. 급할 거 없어. 네,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영숙은 어느 날 오후 서재에 앉아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 땅 문서들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땅들을 일구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영숙과 정호는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았어요. 정호의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영숙도 일을 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땅을 샀어요. 처음엔 작은 밭 한 떼기였지만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늘어났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자신들의 밭이 보였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밭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걸 몰랐겠지. 겉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뭐해? 땅 문서 보고 있어. 옛날 생각이 나서. 정우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러게. 이제 보니 참 많이도 모았네. 여보, 후회 안 해? 그날 서연이한테 그렇게 말한 거.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그래야 준호도 배우고 서연이도 깨달을 테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준호가 여자 한 명과 함께 집에 왔어요. 어머니, 인사드릴 분 모셔왔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분은 제 회사 후배 김지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분이요.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지은을 살펴봤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정우도 나와 함께 앉았죠.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정우가 물었어요.
저는 준호 선배랑 같은 팀에서 일해요. 회계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은 재미있어요? 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영숙은 지은을 계속 관찰했어요. 말투도 공손했고 정호에게 대하는 태도도 예의 바랐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식사 후에 지은이 자연스럽게 일어섰어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은은 영숙과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집이 정말 따뜻하네요. 준호 선배가 부모님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준호 선배도 그렇게 바르게 자란 것 같대요. 영숙은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죠. 지은 씨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주나 봐요? 저요?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인격을 알 수 있다고요. 영숙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는 말이네요. 좋은 아버지를 두셨어요. 지은이 돌아간 후 영숙은 준호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이 어때요? 좋더라. 착한 아이 같아. 다행이다. 어머니 마음에 드셔서.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야,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보고 있어요. 지은이가 동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식당 가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저녁 무렵 영숙은 혼자 밭으로 나갔어요. 땅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죠.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렸어.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영과의 마주침, 레스토랑에서의 목격, 상견례에서의 폭로.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속을 봐야 해. 영숙은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저 멀리 정호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영숙은 남편에게 다가갔죠. 여보, 뭐해? 잡초 좀 뽑고 있어. 봄이 되니까 또 자라네.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잡초를 뽑았어요. 준호가 이번엔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우리 아들 이제 철이 들었나 봐. 그러게. 힘든 일 겪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 다행이야. 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밭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 땅 보면 생각나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궈 왔는지. 그럼 잊을 수가 있나? 젊은 시절 정말 악착같이 일했지. 근데 후회 안 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게 자랑스러워. 정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자랑스러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영숙과 정호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에는 그들이 평생 일궈온 밭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쉽게 무너져요. 하지만 땅에 뿌리 내린 것은 오래 버티죠. 영숙과 정호는 평생 땅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게, 묵묵히 한 걸음씩. 그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준호와 영숙과 정호. 어머니, 지은이가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그래, 좋지. 언제든 오라고 해.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알겠어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잘 배웠구나, 준호야.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 네,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잊지 말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